안녕하세요. 공학 커뮤니케이션 8장 전통 과학 논쟁과 공학 커뮤니케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통 과학 논쟁을 중심으로 이공계 논쟁을 다루는 공학 토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학 토론이란 무엇인지, 공학 토론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시에서는 공학 토론의 사례에 대해서 추체형 공학 토론 논제, 학술 공학 토론 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학 토론과 그 특징 그리고 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학 토론에서는 당연히 이공계 관련된 토론 논제를 다루겠죠. 자연계열과 공학계열에서 다루는 토론의 논제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5에서 7장에서 우리는 다양한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대개 탐구를 진행한 후 모둠이나 개인별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보고서만 작성하고 끝내기에는 아무래도 아쉬운 감이 있죠. 그렇다면 활동 보고서를 넘어서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카데미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되도록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4장에서 세다 방식 토론을 다룰 때 세다 방식 토론은 입장 교대의 원칙에 따라 찬성과 반대측 모두에 해당하는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탐구, 발표, 구술시험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교과 기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카데미 토론에 해당하는 에디 토론, 세다 방식 토론은 대부분 인문사회 논제를 다루는데요. 그러다 보니 토론이라면 주로 국어과나 사회과 교과에서나 다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이나 과학 교과에서는 토론을 다루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공학 토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학 토론은 수학과 과학 교과의 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인데요. 공학 토론에는 LD 공학 토론과 교차 수학 공학 토론, 시드가 있습니다. LD 공학 토론은 개인 대 개인으로 참여하는 당식 공학 토론으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토론입니다. 시드는 세다 방식 토론과 같이 두 명이 한 팀이 되는 복식 공학 토론으로 토론 대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회용 공학 토론 형식입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토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식 토론인 에디 고라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 공학 토론은 링컨과 더글라스가 했던 선거연설 형식의 토의에서 시각 자료를 활용한 발표를 포함한 토론 방식인데요. 링컨과 더글라스가 했던 선거연설에 대해서는 앞선 4장에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간단히 기억을 살려보자면 링컨과 더글라스는 한 사람이 입론을 하고 그에 대해 다른 사람이 반론하고 다시 입론한 사람이 재반박하는 구조로 선거연설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에디 공학 토론도 이와 거의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다만 토론자가 미리 준비한 시각자료 PPT를 활용하여 발표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디 공학 토론에서는 먼저 창선 측 토론자가 미리 준비한 시각자료를 활용해 10분간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후 반대측 토론자는 찬성 측의 입론을 들은 후 그에 대한 반론을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미리 준비한 내용 중 찬성 측의 입론에 따라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에디 공학 토론에서는 반대측이 반론하기 전에 PPT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인 5분의 시간을 줍니다. 따라서 반대측은 PPT를 수정하는 5분의 시간을 가진 후 15분 동안 찬성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반론을 진행하게 되지요. 이 상태에서 토론이 끝나게 되면 찬성 측은 반대 측의 반론에 반박하지도 못하고 토론이 끝나기 때문에 찬성 측이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디 공학 토론에서는 반대 측이 반론한 후 찬성 측이 재반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찬성 측이 재반론을 할 때에도 PPT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인 5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후 5분간 반대 측의 반론에 재반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찬성 측에게 주어진 토론 시간은 총 20분이 되는데요.
이는 반대측에 주어진 시간과 동일합니다. 토론이 끝나면 심사위원들은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누가 토론에서 승리하는지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토론인 경우 찬성 측과 반대 측 어느 측에도 유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1라운드를 진행한 후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바꿔 다시 2라운드를 진행하여 1라운드와 2라운드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링컨과 더글라스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발표 순서를 바꿔가면서 선거연설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에디 공화 토론의 절차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에디 공화 토론은 PPT 수정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제외하면 30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한 차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교과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공화 토론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식 공화 토론인 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는 세다 방식 토론과 같이 두 명이 한 팀이 되어 진행되는데요. 또한 링컨 더글라스 공화 토론과 달리 교차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세다 방식 토론과 차이가 있다면 에디 공화 토론에서처럼 인론에서 시각차로 즉 PPT가 활용된다는 점입니다. 시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회 주최 측에서 제시한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최 측에서 제시한 공화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정하게 됩니다. 결국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수학이나 과학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드의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것인데요. 시드의 절차는 세다 방식 토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드는 자신의 입론을 PPT를 활용하여 발표한 후 상대방의 교차 조사에 적절하게 답하고 이어서 상대 측의 PPT 발표를 들은 후 그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교차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1에서 8단계까지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는 서로 입론과 교차 조사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입론과 교차 조사를 주고받은 후에는 9단계부터 12단계까지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공격하는 반론을 주고받게 됩니다. 논박 과정에서는 팀별로 3분간 수기 과정을 한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 첫 번째 반론인 두 번째 반론 후에 수기 시간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측의 경우에는 찬성 측 첫 번째 반론 후에 수기 시간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기 시간은 각 팀당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서 수기 시간을 사용하였다면 상대 측 반론이 끝나도 수기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다 방식 토론처럼 시드 또한 찬성 측 반론으로 토론이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이는 찬성 측이 먼저 발표하면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반론의 기회를 주어 배려한 것이죠. 찬성 측 반론이 끝나면 10분간 심사위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토론의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요. 이는 토론을 마친 후 심사위원 앞에서 구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시드는 탐구 프로젝트, 논술, 프레젠테이션, 구술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드를 영어로 진행하게 될 경우 수학과 과학적 해결 능력과 더불어 글로벌 소양 능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는데요. 정책 논제를 다루는 세다 방식 토론에서는 영어로 진행하기 어렵지만 이공계에서 다루는 용어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사실 논제를 다루는 공학 토론은 영어를 사용하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학 토론은 마치 농구 선수 코치가 뒤에서 이끌어주는 것처럼 수학이나 과학 교사가 시드 교치로 참여하고 과학자나 공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선수로 참여하는 이공계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게임으로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학 토론의 유형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공학 토론에서는 어떤 논제를 다룰까요? 공학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4장 시간에 우리는 아카데미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카데미 토론의 논제에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중 사실 논제는
어떤 사안이 참이나 거짓 사안을 다루는 명제로 경쟁적 토론에서는 다루어지기 한계가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 논제라고 했습니다.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다루는 명제로 주로 링컨 더글라스 토론에서 다루어지는 논제라고 했습니다. 정책 문제는 뭐뭐를 변화시키거나 바꿔야 한다와 같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다루는 명제로 세다 방식 토론이나 칼퍼퍼 토론과 같은 경쟁적 토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집니다. 그렇다면 공학 토론에서는 어떤 논제를 다룰까요? 아까 전에 공학 토론은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분야와 관련된 논제를 다룬다고 했습니다.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논제는 대부분 무언가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다루는 사실 논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치 논제나 정책 논제는 공학 토론에서 다루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제는 경쟁적 토론에서 다루어지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사실 논제를 공학 토론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학이나 과학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논거로 활용하여 경쟁할 수 있는 논제를 새롭게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한국인 유전자는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와 같은 논제는 이 논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져보는 과학적 논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 토론의 논제로 다루어지기에는 지도상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바람직하다와 같은 가치 논제의 경우에는 과학적 쟁점과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토론으로 진행한다면 수학과 과학 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해 발표하면서 논쟁하는 양상을 띠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나 공학 계열 분야의 경쟁적 토론을 위해서는 어떤 논제를 개발해야 할까요? 자연공학 계열을 다루는 공학 토론의 논제는 성행 연구나 전문가의 견해를 조사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자료를 찾기가 쉽다면 단지 찾은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참신한 논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논제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이 역시 토론하기 좋은 논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공학토론 논제는 우선 사실 논제여야 하고요. 학생들이 인터넷 자료나 자료조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창의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는 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거부성 구조 논쟁, 첨성대 용도 논쟁, 적그람 원형 논쟁, 비거 원형 논쟁 등 전통과학에서 공학적 쟁점을 찾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들은 아직까지 명확히 결론이 나지 못해야 하고요. 따라서 공학토론의 논제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논제는 창성 측의 소수설을, 반대 측의 다수설을 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거부성 내부 구조 논쟁은 3층 구조설이 정설이기 때문에 소수설에 해당하는 2층 구조설은 창성 측에, 다수설에 해당하는 3층 구조설은 반대 측에 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토론의 논제는 어떻게 기술되어야 할까요? 토론의 창성 측이 2층 구조설이기 때문에 토론의 논제는 인증이라는 당시 거부성은 2층 구조였을 것이다 와 같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부성 구조 논쟁과 달리 소수설과 다수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성 측은 2층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창성 측, 반대 측 모두 유리하거나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1라운드를 진행한 후 창성 측과 반대 측을 바꿔 2라운드를 진행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8장 1차 시에서는 공학토론의 특징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아보았는데요. 공학토론에는 링컨과 더글라스 선거 연설에서 모티브를 얻은 단식 공학토론인 에디 공학토론과 2인이 한 팀이 되어 교차조사가 포함되어 진행되는 시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학토론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서 공학토론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추체형 공학토론과 핫술 공학토론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시에서는 추체형 논제를 다루는 공학토론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 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